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질환으로 가장 병원을 많이 방문할까요? 감기나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가장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잇몸병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감기 못지않게 많다고 해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그 해에, 그러니까 2019년이죠. 외래 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질병 1위가 잇몸 질환이었다고 해요. 또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50대 이상 남성의 54.3%, 여성의 40.2%가 잇몸 질환을 경험했다고 해요.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빨 한 개당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이상이죠. 이 3만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빨이 보통 28개에서 32개 이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우리가 입속에 이렇게 비싼 보물을 간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제 주변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지금이야 임플란트 값이 많이 저렴해졌지만은 초창기에는 비쌌거든요. 제 지인들 중에 농담으로 내 입속에 그랜저 한 대 들어있어. 내 입속에 소나타 한 대 들어있어.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사실 잇몸병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잘못하면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잇몸병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제 경우 어떻게 잇몸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잇몸병은 입속의 세균이 주된 원인인데요. 잇몸 질환은 치아와 이 잇몸 경계에서 발생하는 염증 질환을 말하는데, 심해지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결국은 치아를 잃게 만드는데, 문제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입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여러 장기에 이 감염을 시킴으로써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속에 염증 세균이 무서운데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에게서 들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원인이 잇몸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잇몸병으로 심장마비가 생겨,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잇몸 질환이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잇몸 질환이 일으킬 수 있는 전신 질환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입속의 세균이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은 바로 심혈관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에는 협심증,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이런 것 등등이 있잖아요. 실제로 잇몸병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7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2.8배가 높고, 심근경색 발병률은 3.8배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또 잇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을 악화시킨다는 발표가 있었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잇몸 질환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즉 잇몸 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인지 능력이 6배 빠르게 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또한 뇌혈관 환자의 이 세균을 배양해서 살펴봤더니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동일한 균이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었어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잇몸병이 일으킬 수가 있다니 정말 무섭죠.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잇몸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잇몸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위험이 2배 높다는 사실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이 존스 홉킨스 의대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잇몸 샘플 약 200건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잇몸병과 관련이 있는 액토노미세럼 코마이턴스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한 2005년에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키딜 모엔 박사는 관절액 내에서
구강세균의 DNA를 발견했다는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과 잇몸병에 관한 연구 논문이 거의 500개 가까이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연구에서 잇몸병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표한 거죠. 다음은 잇몸 질환이 췌장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잇몸 질환과 췌장암, 정말 생소하시죠? 그런데 정말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든 암은 염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췌장암은 입속에 있는 이 염증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학회지가 10년 동안 추적해서 14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 입속에는 600종에서 700종에 달하는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세균들 중에는 췌장암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동안 췌장암의 위험 요소로 고령, 흡연, 가족력 등등이 거론이 됐었는데, 특정 잇몸 세균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것이죠. 또한 미국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도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 발병 위험이 2배가 높은데, 그 원인으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입속 세균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다음은 이제 치주염, 그러니까 잇몸병과 당뇨병과의 관계인데요.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잇몸병 환자가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잇몸병이 없는 사람의 약 2배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치주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 당뇨병 발병률이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약 2배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6배라는 거죠. 또 일본의 의치학종합연구소의 이즈미 요이치 이 교수의 보고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석 제거와 이 양치질 지도를 했더니 평균 혈당치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잇몸 질환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는 6개월 뒤에 당화혈색소 수치와 아침 공복 혈당이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치석과 플라그를 제거하면, 즉 잇몸 관리를 하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 역시 낮아진다는 것이죠. 잇몸 질환이 당뇨병과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염증을 일으킨 세균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인슐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혈당 조절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잇몸 질환과 암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발생률이 14% 상승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입속 세균이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식도와 위라고 해요. 입속과 가장 가깝잖아요.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여성 약 9만 8천 명, 남성 약 4만 9천 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죠. 이 연구를 했는데 잇몸 질환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52%, 인후암 발생률이 43% 높았다는 거예요. 또한 치아가 2개 이상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33%, 인후암 발생률이 42% 증가했다고 해요. 입이나 식도, 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소화에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잇몸 건강이 나쁜 사람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증식하기가 쉽고, 잇몸 질환이 오래될수록 암이 발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또한 잇몸 질환을 앓는 사람은 전신에 염증이 더 많고, 염증이 장기를 손상시켜서 암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이 밖에도 잇몸 질환과 전신 질환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잇몸을 관리해서 잇몸병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을까? 좀 쉬우면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논문과 기사를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올바른 양치질, 정기적인 치과 검진, 그리고 스케일링, 요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도 이제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잇몸 질환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밥을 먹고 이제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은 이쑤시개로 빼고 양치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전인가 제가 이제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자기 아들이 치간 칫솔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치간 칫솔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전부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하고 또 치실을 사용하면서부터 잇몸이 이제 붓는다거나 피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 나이에도 임플란트를 한 개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치과에도 잘 안 가고요. 아직까지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간 칫솔과 치실, 이 잇몸염증 예방을 위해서 제가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한 개도 하지 않았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수많은 질병의 통로가 바로 구강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바로 구강 건강이라는 사실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만큼 모두 구강 관리 잘 하셔서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